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원에 대해 발표할 황진주입니다. 저는 함께 뭉치는 캠퍼스 라이프, 캠퍼스 짝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캠퍼스 짝짝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저는 프로젝트를 같이 할 인재를 찾고 싶었습니다. 또 함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브리타임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코딩을 할 수 있는 친구들 혹은 다른 친구들을 원했지만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저의 희망하는 목적과 달리 다른 친구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해당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점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함을 캡스톤 1 활동을 통해 조원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캡스톤 디자인 1에서 제일 먼저 아이디어 제시 및 기획을 맡았습니다. 주제는 태그 기반 동일학교 학생 매칭 시스템입니다. 태그 기반 동일학교 학생 매칭 시스템이란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실원 인증을 한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희망 태그를 선택하여 게시글을 등록하고 해당 게시글에 대한 희망 인원이 있다면 매칭을 신청해 매칭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대해서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취미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는 기획과 팀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기획을 위해서 UML을 통한 세부 동작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그 해당 UML의 예시입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매칭 신청, 그 외에 매칭 알고리즘, 그리고 각 연결되어야 되는 페이지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맨 왼쪽에 보이면은 에러 케이스까지 정의해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UML들을 정리하여 팀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UML을 정의한 효과는 분업의 효율화를 불러왔습니다. UML을 통해서 세세한 기능들이 명시되었고 해당 기능들을 통해서 조원 A는 무엇을 맞자, B는 무엇, C는 무엇을 맞자 해서 기간을 정해서 개발해오자 와 같이 분업이 효율화되었습니다. 또한 빠른 논리적 오류가 도출 가능했습니다. 회원 가입 시에 만약에 파일을 사진 파일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넣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아니면은 재학 인증 시 어떤 과정을 통해 재학 인증을 거쳐야 할까와 같은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빠르게 노출할 수 있었고 수정 또한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술 개발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기술 개발 플로우란 처음에 어떤 기능을 해결하고 그 다음 기능으로 연결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과 해당 기능의 페이지 전환 혹은 페이지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흐름 있는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꾸준한 회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GitHub를 통해서 회의록을 매번 꾸준히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일에 대한 결정사안, 그리고 추가된 기능, 회의 사안에 대해서 꾸준히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의된 내용들은 따로 또 문서화해서 팀원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세한 기능을 명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기능들을 먼저 팀원들에게 제시하고 기능을 작성해 갔습니다. 작성해간 기능에 대해서는 팀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며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하고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발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팀원들과 개발을 할 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지? 와 같은 시행 참고가 많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문서 작성이 개발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팀원 간의 상호 이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 A는 이거 기능을 톱니바퀴 A를 쓰는 게 아니야? 아니면은 B에서는 우리 모터를 통해서 동작하는 거 아니었어? 와 같이 상호 이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방식이 좋은 방식으로 채택되어 캡스톤 4학년 1학기에
진행됐던 캡스톤 2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캡스톤 1과 2의 조언이 같았기 때문에 해당 기법에 대한 이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다음 활동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버 구동을 맡았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는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웹서버로 구동하게 되면은 서버를 통해서 접근하여 다같이 동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 작업이 가능한 서버를 구동하여 팀원들이 동시 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DB 설계를 맡았습니다. DB에 관해서 각각 기능별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별로 나누어 형식 그리고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 널 여부, 기타 등등의 데이터의 역할까지 모두 PPT로 정리해서 팀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PPT로 정리하여 공유하였기 때문에 팀원들은 모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DB에 추가해달라 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수정해서 추가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에 대한 가이드도 작성하였습니다. 다같이 함께하는 팀원이기 때문에 프론트와 백으로 나눠졌다 해도 상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론트를 맡은 친구들이 백엔드를 작성하는 이런 기능 구현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DB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렇게 배포는 어떻게 하였으며 접근을 하기 위해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기술 연결에 대한 가이드도 작성하여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선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효과로는 GitHub에 대해서 미숙한 팀원들의 충돌 방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GitHub를 사용해서 공유 협업 체계를 만들 수 있었지만 팀원들의 아직 GitHub 사용이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VS 코드를 활용한 동시 개발이 팀원들 간의 GitHub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류에 대한 빠른 지적 및 피드백이 가능했습니다. UML 작성과 더불어 현재 이렇게 모든 내용을 문서화한 것은 문서를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공유받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빠른 지적과 피드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시 회원 정보에 대한 회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피드백하여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기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팀원들은 백, 프론트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한 어떤 기술을 이용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이 기술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빠르게 서로 상호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습니다. 제가 배운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발을 위한 계획입니다. 개발을 할 시에 이렇게 팀 프로젝트로 몇 달간 기획해본 것은 처음인데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며 각각 팀원들은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쉽으며 해당 기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 기간이 걸려야 되는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를 돕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히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연시 알고 있지만 다른 친구는 당연시 모를 수 있는 것. 나는 모르지만 다른 친구는 알 수 있는 것을 조금 서로 참조하여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GitHub만 이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을 깨 VS 코드를 이용한 웹서버 구동이라든지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UML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위한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동기를 주었던 학과 동기들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